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학 박상규입니다. 자, 멋지죠? 예.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는 날, 시험장에 가서 이제 응원을 했는데, 또 시험장에서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시험장 응원 갔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 합격! 화이팅! 우리 모두 합격! 화이팅! 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시되, 결과까지, 원하는 결과까지 최종 합격 꼭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푸시면서 상당히 또 첫 과목이 헌법, 또 형사법, 경찰학 이런 순으로 시험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순서대로 푸신 분들은 법 과목이 좀 기존보다 어려웠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경찰학을 푸시는데 좀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학부터 풀었다면 조금 유리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1번 문제 난이도를 좀 보시고, 세 과목의 1번 문제 난이도를 보시고, 1번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면 그 과목부터 좀 먼저 풀어주고 좀 시간을 아끼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번 24년도 1차 여기 경찰학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곰곰이 한번 문제를 보니까요, 대부분 다 잘 맞췄겠다, 좀 편안하게 풀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가 기출문제 그 해설 파일을 기존에 이 스크린으로 띄우면서 해설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해설 강의는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험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지 가지고 또 이 강의를 접하고 계시고, 또 제가 해설지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여러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좀 하면서 기출의 중요성, 수업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어떤 내용이 출제됐고,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설해야 되고, 이런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을 이번에 정말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스크린 띄우면서 해설 강의 해왔던 것을 좀 바꿔봤거든요. 자, 제가 한 줄 평을 해봤습니다. 한 줄 평. 기출에 충실하자. 정말 기본서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왔죠. 기본서, 그리고 뭐 동형 모의고사, 제가 만들었던 응사판 모의고사까지, 제가 제 카페, 네이버 카페 PSK 폴리스 제 카페에다가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해설, 제 교재 출제됐던 페이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모의고사들, AIO 판례 등등 페이지 다 적어서 40문제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몇 페이지에 있던 내용이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인데 대부분 다 기출이 됐던 영역이에요. 피의자 유치, 유치인 3명 이상일 때, 사법경찰관인 경위가 입감해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 이 문제도 타기출, 승진 경관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의 영역이 40문제 전체 영역은 저희 공채와 그리고 타기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출에 충실하되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는 고득점 하기가 어렵게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이 정말 정확하게 저희 적정한 난이도, 변별력,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출제를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험 난이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점수가 그냥 다 무너지는 이런 못된 출제가 아니고 이번에 참 차분하게 잘 적정하게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에 충실을 하되, 자, 우리가 국자법 있잖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직법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그렇죠? 국자법에서 나온 문제, 경직법에서 나온 문제, 그 지문들, 조문들, 자,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은 우리가 안 틀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기출만 해가지고는 점수 확보가 어렵게끔 정확하게 공부를 깊이 있게 학습하신 분만, 자, 조문을 읽을 때도 그냥 숫자라든지 평소에 보던 내용만 읽는 게 아니고 뭔가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이 지문은 이런 내용들을 수식하고 있구나 라고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고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 절실히 또 보여주는 그런 기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출 영역에 충실하되 깊이 있는 우리가 이제 가벼운 겉에만 보는 학습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여기서 깊이 있게라는 것은 사고를 필요로 하고 그 사고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부, 이게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이지 않을까. 그냥 단편적으로 출제된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출제된 영역과 그 출제된 영역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됐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앞으로 되셨으면 좋겠다.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스크린 안 띄웠어요. 그냥 저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아무튼 이게 한 줄 평이고, 그럼 1번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틀리신 분은 손 들고 서 계셔요. 그 강의 끝날 때까지. 자, 우리가 상, 중, 하가 있거든요. 우리 상, 자, 중, 하가 있는데, 보통 우리 문제 푸시면 한 문제당 이건 상, 중, 하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중이에요. 대부분 중이고, 그 하를 줄 수 있는 문제도 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었던 익숙한 부분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다만 상을 주겠다라고 싶은 문제는 박스형 6개 나왔는데요. 6개 중에서도 개수형은 2개 나왔거든요. 그럼 개수형 2개는 제가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형 2개. 박스 6개예요. 박스 6문제 다 틀리더라도 6문제잖아요. 그리고 판례 문제가 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6문제 나왔거든요. 그럼 판례 다 날려도 자, 12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10문제 이상 틀리는 것은 그건 좀 시험에 대한 A가 좀 아닌가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 주셨다, 열심히 하셨다 하는 분들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줄로, 여기 한 줄 평이니까 한 줄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한 80점 정도 맞았으면 어느 정도는 공부한 것에 대한 점수라고 할 수 있고, 90점 맞으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95점 맞았다고 감사하다고 메일 주신 분도 있거든요. 얼굴도 모르는데 95점 이메일로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잘하신 분도 있으신 반면 대부분 80점 이상은 맞아야만 되는 난이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상이 있고 중이 있고 중상이 있거든요.
중상이 있는데 제가 이번 난이도에 대해서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상은 아닌 것 같고 또 중이라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또 중상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만든 게 중중상입니다. 중중상. 그러니까 중보다는 좀 높고 중상보다는 좀 낮고 뭐 적정한 난이도로 정말 출제를 정말 예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출제하신 분 혹시 제 강의 듣고 있으면 나이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 한 줄평 그리고 그 난이도 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그 정답 인터넷 다 있잖아. 해설 제 카페에 다 올려놨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고 앞으로 제 수업 들으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득점 100점 올리실 분은 제 수업 꼭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1차 시험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짝짝짝짝 돌아갈 줄 알았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그 기출 1번 문제. 자, 영미법계 국가경찰 개념, 대륙과 영미의 경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정말 1번 틀리신 분은 지금 손 들고 계시죠? 네, 이거 끝날 때까지 방금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다행히 손 내릴 뻔했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 자, 조금 더 들고 계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했다. 대륙법계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2번인데 2번 문제는 뭐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그럼 행정과 사법경찰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는 그냥 기출에만 충실하신 분이 되겠고 깊이 있게 학습하신 분이라면 프랑스에서 유래한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행정과 사법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보호법익에 따른 고등과 보통경찰이 있는데 출제위원은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행정, 사법경찰, 일본으로 답을 유도하신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정답은 4,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답을 깔아두었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출제한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실 상중하 중에서 하라고 할 수 있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틀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 정도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상급은 아니죠.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자, 3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이 두 가지로 나뉘죠. 범죄와 싸우는 모델, 치안 서비스 제공자 모델. 이 중에 경찰 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경찰 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치안 서비스 제공자 모델이기 때문에 1번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 범죄와 싸우는 모델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미 다른 기출에서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내오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역시 상은 아닙니다. 중급 정도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자, 1번부터 12번까지는 경찰학의 기초. 자, 우리 한국경찰, 외국경찰 5% 딱 두 문제. 정말 그 출제 그 예정 비율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1번부터 12번. 자, 13, 14, 15번부터 28번까지 경찰행정법. 29번부터 3, 4번까지 경찰행정학. 그리고 6문제 강론 문제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번까지가 경찰행정학이고 35번부터가 강론 문제죠. 이번 시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교수님이 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내셨겠죠. 그 형사소송법, 과거에 형사소송법을 하시고 수사 과목을 하셨던 분이 이 과목을 좀 내지
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문제가 2문제 있고요. 형사법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학 문제가 4문제인데 요건 제가 아는 형사소송법 수사 과목 하시고 범죄학 좋아하시는 교수님 한 분 제가 알거든요. 딱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업 끝나고 제가 전화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촬영 오기 전에 전화해 보려고 했는데 단 선생님이 말 걸어가지고 대화하다가 살짝 놓쳤어. 그래서 내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지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끝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따라서 그분이 딱 좋아하는 거야. 형사소송법. 더불어서 수사 강의 하셨거든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수사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 수사. 더불어서 범죄학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 경찰 관련된 그 논문 쓰셨거든요. 외국 경찰 관련해서 딱 문제 골고루 내주신 거 보니까 너무 그분이 딱 생각이 나. 혹시 그분이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시험은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범죄학 중요했죠? 형사소송법적 판례도 있고 수사 문제도 2문제 나오면서 출제 비중에 정확히 맞춰서 내는 것은 그분의 성격이야. 그분의 성격이야. 왜? 정확한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애매모호하고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 아니신 분이 이거 출제하신 거 맞습니다. 알았죠? 자, 따라서 그렇다. 화이팅 하시고 깊이 있는 학습 잘해서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정말 잘 하셨고요. 준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 받으셨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쭉 밀고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출문제를 그 토요일 날 시험이 끝나고 일요일 날 이걸 해설을 달았거든요. 해설을 달고 원래 해설 잘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 자료를 막 다 퍼가니까 그냥 학원에서 수업 듣고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올리는데 너무 제 교재라든지 제 수업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일요일날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 카페에다가 올리면서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제가 해설 강의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 아니잖아요. 월요일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해설 강의 하기 전에 100% 적중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제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날은 그러고 싶었어요. 자, 해설이나 하라고요? 할 겁니다. 그래도 요 말씀 한마디는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그 아파트 층수가 좀 있는 편인데 아파트 이렇게 탁 이렇게 유리창을 보고 있는데 그 UFO 같은 게 날아가더라고요. UFO. 그래서 제가 무심히 봤는데 검정색 비닐봉투였어요. 검정색 비닐봉투. 검정색 비닐봉투가 이 바닥에 있을 때는 쓰레기인데 하늘 높이 날아가니까 UFO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저 쓰레기 봉투도 바람을 만나면 저렇게 UFO처럼 우주선처럼 날아가는구나. 하늘 높이. 그래서 바람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람을 만나면 나를 수 있고 저도 바람을 만나서 훨훨 나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바람이 되어주자. 서로의 바람이 되어주자. 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쌤, 저 합격했어요 라는 말을 해주실 때 제일 기뻐요. 쌤, 저 합격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적중했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제일 기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합격했어요. 저는 적중했어요. 자, 합격했어요, 적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합격의 집을 짓는 거죠. 합격했어요, 적중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마이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크게 말하겠습니다. 합격했어요? 적중했어요? 이렇게 해서 합격의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건데 잘했어요? 화이팅! 합격했어요? 잘했어요. 적중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모두 서로의 바람이 되어 멋진 집을 지읍시다. 자, 수업하겠습니다. 아니, 수업이 아니고 계속 지금 손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손들기. 1번 문제 틀리신 분 손들어! 내리지 마. 내리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수업을 이 풀이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봉사와 질서는 대륙이 아니고 영미법계이죠. 자, 5번에 휘슬 브로잉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이 있잖아요. 뭐 급박할 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덮어줄 수 있잖아요. 면피를 시켜줄 수 있는 여지와 소지를 주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6번째,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우리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 하러 갈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어지죠. 그래서 1번부터 사실 이 6번까지는 맞추셨을 것 같아요. 혹시 틀리신 분 있으면 손 반틈이라도. 자, 알지? 그리고 7번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에서의 고위공자는 치안감 이상이고, 치안감 이상이잖아요. 다만 계급에 상관없이 시도 경찰청장은 고위공자로 본다.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번, 자, 8, 9, 10, 11 이게 범죄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까지 지역사회 경찰활동까지 하면은 사실 범죄학 파트가 5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제가 항상 범죄학 시험 전에도 제가 그 백선 하잖아요. 백선. 풀다 보니 100점 특강. 풀다 보니 100점 특강도 특강 1호 자료, 1호, 2호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 1호 앞부분이 범죄학인데 학생들이 되게 좋았다. 정리하기 참 편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범죄학이 최근에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학 좋아하신 분이 있거든요. 자, 따라서 정말 저와 같이 수업 같이 정리하시고 공부하셨던 분들 문제 풀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제 생각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꾸 제가 아는 분이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8번 두루갱, 아노미. 우리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은 구조 아니죠. 과정이 원인인 이론입니다. 우리 낙인 이론 하면 리모트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탄덴바움. 이 탄덴바움이라는 용어가 저희 시험에 이제 처음 공채로 출제됐는데 정말 나오기 전부터 탄덴바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동형 모의고사,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탄덴바움 악의 극화라는 내용을 주장하신 분이죠. 이제 코헨과 코헨과 코헨의 하이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 때문에 아노미가 발생하는 거죠. 하이문화 이론. 그리고 9번 문제. 이 9번 문제는 저희 사실 기출문제 지문 중에 이 지문이 나와요.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신 분들 처벌의 확실성이다라는 기출 지문이 저희 1단계 파리제 교재에도 있죠. 파리제 교재에도 있죠. 그래서 이건 사실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필기 합격권에 있는 우리 남학생인데 선생님 이 문제 아쉽게 놓쳤다.
신속인지 신중인지 좀 아쉽다라는 말을 듣고 아우 너무 아깝다라고 했는데 물론 뭡니까? 실수하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뭡니까?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과거에 그 경찰학 20문제 할 때 그 95점 맞고 합격한 그 여학생이 있어요. 한 문제 틀렸는데 도대체 너 무슨 문제를 틀렸니? 했는데 그 친구가 틀렸던 문제가 경찰과 대중매체에 관한 학자들 연결이었거든요. 크랜돈, 자 에릭슨, 그리고 로버트 마크. 굉장히 오래전에 정말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 여경 합격한 뭡니까 친구는. 근데 오랜만에 정말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정의한 학자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그 문제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보고 뭡니까 그 친구 생각이 뭡니까 많이 났는데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한두 문제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본인이 공부하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자 점검하시고 눈으로 바르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9번 문제는 정답 1번이었고 9번 문제는 그래도 이제 중급 그 우리 남학생 필기는 합격했어요. 지금 H 프로그램상 합격 안정권에 들어있는데 일단 그 우리 안타까운 우리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10번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일상활동 이론, 셉테드. 자 3번의 특별 예방은 범죄자, 일반 예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고 일반하고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특별하고 일반하고 서로 바뀌어 있죠. 사실 이 10번은 좀 지문은 긴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11번 이 맨델스존의 피해자 학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 피해자 학이 경간부 시험에서만 이제 한 번 기출이 된 영역이고 그 외에는 저희 시험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건데 경간부 기출이랑 저희 기출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저희 이번 시험 기출이 훨씬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해야 문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냈기 때문에 참 좋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 있는 피해자인데 자 여기서 제가 해설지에 이런 말 넣어놨거든요.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피해자다. 그래서 자발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랬을 때 같은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자를 찾으시면 돼요. 자자를 찾으시면 돼. 따라서 동반 자살, 자살 미수, 그리고 촉탁 살인에 의한 피살자입니다. 그럼 2번에 부모에게 살해된 폐륜한데 우리가 폐륜이란 말이 못됐다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시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고 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분이 폐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가 됐어.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약간 몰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 가면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는 무지로 인한 피해자라고 있거든요. 무지? 그러니까 본인이 폐륜이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피해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바로 부모에게 살해된 폐륜아가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살해된 폐륜아는 무지에 의한 피해자로서 책임이 조금은 있는 피해자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12번 가서요. 이거 저희 기출이죠. 그 거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유지향적이고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찰에게 기초 이론 파트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13번 한국경찰사입니다. 저희가 미 군정기 때 일제시대 때 악법이 폐지가 되죠. 자, 그래서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소법 등이 먼저 폐지가 되고 보안법이 1948년에 마지막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자, 나머지는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중급 정도라고 할 수가 있네요. 중급 정도. 자, 앞으로도 정말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 그 기출이 나오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을 여러분 교재에 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이 나오는 영역들은 정확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며 깊이 있게 확장시키고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단어로 바뀌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기출이 아닌 영역들은 좀 가볍게 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셔야 되고 행정응원 있잖아요. 행정응원은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정말 딱 제 그 기본서에 합격노트 기본서에 행정응원 행정절차법이 있잖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봤는데 해설 달면서 제가 선 3개 그어놨어요. 왜? 3줄 읽어드리고 가는 부분이 행정응원이거든요. 행정응원은 도와달라. 그렇죠? 그래서 파견을 나가면 파견한 곳의 지위를 받는 게 아니라 파견을 요청한 곳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행정응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응원은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지만 이렇게 기존의 기출이 아닌 영역은 행정응원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만 딱 한 줄씩만 정리하고 가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잘 해내실 수 있다는 거죠. 피의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이상을 입감시킬 때는 사법경찰관이 그 입회하에 입감을 시켜야 되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타기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기출 영역은 정말 깊이 있게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기출이 아닌 영역들은 그 단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한 줄, 2줄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 요약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출에 충실한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합격해서 중경 가시는 분들은 자, 시원하게 가시고 바람 타고 시원하게 날아가시고 혹시 바람을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요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통해서 바람을 만나서 훨훨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죠. 외국 경찰 문제입니다. 그 프랑스 경찰의 기원은 왕의 국왕의 친위대인 프레보에서 출발을 한다. 프랑스 경찰의 기원은 프레보. 일본 경찰의 기원은 경보료. 뭐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국가의 경찰의 출발 기원 이걸 알아두는 게 자 중요한데 이번 시험에 프레보 출제됐고 제가 수업뿐만 아니라 그 동영 모의고사 등에서도 자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자, 독일은 주 단위의 국가경찰. 아마 다음 시험에 뭐 연방 단위의 국가경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3번의 영국 경찰인데 영국 경찰은 3원 체제 하에서 내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자, 기존의 3원 체제의 경찰위원회 제도를 없애고 4원 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럼 4원 체제는 3원 체제 하에서의 내무부 장관 영향력 강화가 싫어서 4원 체제로 가는데 제가 수업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영국의 삼원 체제와 유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영국의 사원 체제를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다. 그럼 영국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내무부 장관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자, 중앙 집권화되어 가는 것.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하고 좀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거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원 체제하에서는 자치경찰, 경찰권이 약화된 게 아니라 내무부 장관의 중앙 통제를 원하지 않아서 사원 체제가 됐기 때문에 자치경찰 제도를 강화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여기 합격노트 페이지도 다 적어놨네요. 64페이지라고 적어뒀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됐다고 하셔야 돼요. 오히려 국가경찰의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원체제로 변화가 된 거죠. 자, 4번 질문은 미국 경찰의 아버지 어거스트 볼머, 그의 제자인 윌슨 1인 순찰 강조했다. 사실 미국 경찰 역사에서 이 두 분을 빼버리면 사실 안 배운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거든요. 예, 그동안 지난번 저희 시험에 무슨 FBI라든지 또는 자, 영국의 NCA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다면 연방 범죄 수사국,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 있는 수사의 전문적인 기구가 지난번 시험에 출제됐다면 이번 시험은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경찰 제도의 기원, 예, 그리고 변화되는 양상, 모습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물어봤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시험은요, 지난 시험은 그 해당하는 국가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물어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국 경찰 공부하실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모습을 먼저 잘 알고, 그리고 인접 국가들, 가까이 있는 국가는 아니죠. 가까이는 일본만 있지만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들의 변화되는 그 키포인트, 변곡점 등은 우리가 꼭 체크해 두고 우리와 좀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대비가 되어야만 외국 경찰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꾸준히 출제되고 점점 난이도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자,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대비를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자신 있게 이렇게 기출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만 무슨 적중의 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실제 적중을 한 다음에 그런 걸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저는 신을 믿어요. 자,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 씁니다. 제가 정말 한 100% 적중을 한 연속 3번, 5번 했다면 그냥 하루 정도 그 정도 그냥 농담으로 적중의 신, 느님 이런 거 써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현혹되지도 않겠지만 함부로 써서도 안 됩니다. 자기 이름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름 걸고 경찰학은 박상규 이름 걸고 강의하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인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학 파트가 되겠죠. 법치행정에서부터 구제법까지 골고루 잘 출제가 됐는데, 그 15번에 이제 문제 2번은 법률 유보 있잖아요. 법률의 근거를 두어라.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에 의한 규율을 말하죠. 법률 근거에 의한 규율. 그래서 2번이 바르지 않고 3, 4번은 그 중요사항 유보설과 관련된 지문들이에요. 자, 16번
자, 국자법은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16번 문제는 사실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일단 4번에 있었고 약간 뭔가 평소에 제2요구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제2요구권자를 바꾼 게 아니라 제2요구 사유를 변경해서 물어봤거든요. 따라서요 3번 지문에 시도지사는 적정에 동그라미 좀 해주실래요?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제2요구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에게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2요구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근데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과 공익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학습, 읽고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되죠. 제2요구권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하나는 적정이고 하나는 법령이나 공익 위반이구나 라고 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지문이 적정과 공익이 법령이 바뀌면 올바른 지문이 아니겠구나 이런 사고와 함께 변경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공부 방법, 이게 깊이 있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국자법을 보거나 경찰 공무원법을 보거나 경직법을 볼 때, 특히 국자법, 경직법을 볼 때는 이런 사고와 생각과 사고와 변형 그리고 위치 변경 이런 부분들을 늘 염두하시면서 앞으로 학습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조문 읽기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고하고 생각하고 변경과 이전, 옮김 이런 현상들이 교환 이런 용어들의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 싶은 영역들은 스스로 한번 변형을 해보면서 읽는 습관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정답은 4번은 3번은 적정이 맞는데요. 4번 지문은 적정이 아니라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위반했다고 판단됐을 때 시도지사에게 제2요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 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의함 6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판례를 문제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전에 해드렸던 그 판례 모음 AIO 많이 나왔죠. 판례 모음 AIO 많이 나왔고 그 응사판 응용 사례 판례 모음이라는 자 2회분 모의고사에서도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되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자 전달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수업 잘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경고와 제지,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자 18번 장비인데요. 여기 3번에 3번 지문은 정말 그 제가 응사판 1회 응용 사례 판례 모의고사 1회가 40문제잖아요. 2회도 40문제고 여기 그 1회 14번 문제 지문하고 동일하게 나왔죠. 근데 14번 문제 지문에는 위법하게 사용할 경우에요. 경찰이 위법하게 장비를 사용하면 이에 대항을 하였을 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놨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경찰작용에 대해서 대항하는데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이거 좀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지문은 사실 여러분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형사법 지문에 해당하는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4번은 오래된 판례예요. 96도에 561 판례거든요. 96도에 561 판례니까 거의 뭐 90년도의 판례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돼요. 자, 17번에 이거 조문 문제인데 공공 질서가 빠져야 됩니다. 정보 수집을 할 때 경직법이나 그 경직법 아래 시행령에요. 그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런 용어 없거든요. 수사, 진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의 질서, 공공 안녕을 위한 정보 수집이지 질서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바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자법이나 경직법에서 당연히 문제가 나오는데 조문을 정말 꼼꼼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사고하고 변형하고 이전했을 때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시선과 눈을 가지신 분을 출제자가 원했던 문제들이에요. 자, 20번은 실효성 확보 수단은 1번 행정대집행, 2번에 이행강제금, 3번 직접강제, 4번 즉시강제 가로하시고 저희 행정기본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 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인데요. 사실 행정응원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딱 이 4개 지문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자, 3번에 파견된 직원은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요청한인데 여기를 지금 원소속 행정청이라고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 원소속이란 말이 파견한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파견한 행정청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넣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쉽게 답을 찾았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파견된 행정청이 아니라 원소속의 행정청이라고 바꾸니까 원소속이나 파견이나 동일한 말인데 원소속이란 말을 여러분이 평소에 문장에서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막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시간에 우리가 쫓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위험한 동물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이나 심신이 계속 안정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이 약간 흐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번에 일단 정답은 3번인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자, 여기는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청을 보통은 파견으로 바꾸는데 그 파견을 원소속으로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듯한 문제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건 상으로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으로. 자, 22번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사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에 와서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 정말 저기 과목 변경 이후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번에 3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22년, 23년, 자 24년까지 자, 기출문제 자 22년 한 문제, 23년 한 문제, 24년 한 문제. 그럼 이제 25년에 나와야 될까요? 이 3문제가 다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의 지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꾸준히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가명 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자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바로 공구계 이렇게 해서 우리 2문자 따가지고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죠. 공구계. 근데 답이 또 4번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내려오면서 걸리신 분들이 또 있나 봐요.
그 중에 이제 2번 있잖아요. 2번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이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몸캠 있잖아요. 몸캠. 몸캠은 우리 그 119 구급대원이라든지 경찰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몸캠에 있는 걸 위급한 상황에서 몸에 붙어 있는 걸 떼고 가리고 끄고 접근한다? 이게 좀 사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 인명구조 활동할 때, 할 때는 예를 들어 목욕탕 탈의실에서 쓰러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몸캠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할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인명구조 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자, 목욕탕 탈의실 등 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공익, 연구, 통계를 위하여는 가명정보를 수집할 때요, 동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추후에 이제 조문을 뛰어넘게 되면은 한두 개의 판례 지문이 섞일 수 있거든요. 이런 말 안 해야지. 나중에 제가 수업에만 해드려야지. 또 제 수업 있고 다른 분이 듣고 따라하면 안 되거든. 자, 아무튼 여기선 정답이 4번이고 23번은요. 제가 이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조문 다 나왔다. 이제는 판례다 했는데 적중했네. 자, 그리고 23번 그 해설에 있는 박스는 제 올인원 문제집, 올인원 객관식 기출문제집, 경찰행정법 7회, 7회 그 문제 해설표예요, 표. 자, 해설표.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나오는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의 조문이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나면 연관된 판례가 나온다. 따라서 1번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조문을 확인하세요. 비공개 대상 정보 8개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몇 가지는 해당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번 문제는 1번 답도 중요한데요. 2번, 3번, 4번이 향후 우리 기출에서 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 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 검토 등은 원래는 비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틀린 지문인데 이게 보통 타기출 문제거든요. 곧바로는 아니고요. 바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건 판례 지문입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에서 경직법. 자, 우리 그 1번 문제 틀리신 분 손 잠깐 내리세요. 네, 여기까지면 충분히 어느 정도 느낌이 왔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런 문제 틀리지 마시고. 자, 24번 문제 틀리신 분은 또 손 들어. 1번 틀렸는데 또 24번 틀렸다고?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24번 문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거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저희 시험 3번 나왔는데 이번 시험 또 틀리면 정말 그냥 같이 뭐 뛰어내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손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 25번. 제가 25번 그 해설에는 응사판 모의고사 1회 19번 문제, 그리고 자, 우리 그 판례 모음 AIO 24페이지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입니다. 정말 제가 그 학원 커리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수업, 그리고 뭐 기출, 동영, 마무리 이런 수업 외에 제가 올빼미 특강, 올빼미 모의고사, 올빼미 경찰행정법, 기타 등등 이런 올빼미 수업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정말 좀 저는 고생을 했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같이 함께 하셨던 올빼미들, 자, 합격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다음 올빼미 할 때도 더 좋은 자료로 뭡니까? 또 준비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은 자, 꼭 참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25번 문제에서 부작위가 위법이 되려면 법률에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반드시 법률에 형식적인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 형식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조리, 자, 등을 위반했을 때도 부작위가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6번 행정기본법에 재심사 청구랑 의신청은 꼭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영역인데요. 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의신청 이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안날로부터 90일이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자, 이건 좀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알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는 문제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본 문제가 너무 좀 쉽게 좀 접근하지 않으셨나. 약간 집중도를 조금 높이셨어야 하지 않았나. 역대 뭡니까? 그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시험장에 갈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뭐 경쟁률이 낮으니까, 뭐 많이 뽑으니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모든 걸 다 쏟아내서 결과를 얻는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과 관련된 어떤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시험을 쉽게 생각하고 보시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받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OMR 작성에서부터 문제 하나하나 푸는 데까지 온 신경을 집중을 해서 최고의 본인 점수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 아는 거 틀리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응? 아니, 깊이 있게 학습을 했으면 제대로 된 점수를 가져와야 될 텐데 다 풀어놓고 OMR 잘못하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시험장에서는 주변 여건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한 거 그냥 본인을 위해서 뭡니까? 수학하는 기분으로. 알았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안 먹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뭔가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만 또 그 다음 또 날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뭔가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합격해주면 그게 제 보람이고 제가 고생한 것에 대한 뭔가 선물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뭡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업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90일 맞췄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계속 손들어야 될 일들이 많네요. 27번에 행정심판은 어디 하느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은 그거 있잖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말 이건 다리 들어야 돼. 다리. 팔 가지고는 안 돼. 이건 다리 들고 있어야 돼. 이거 정말 뒤로 가면요 공중부양이 필요하다니까. 저기 강론 6문제는 피의자 유치 하나 빼고 5문제가 다 파리제 있는 거예요. 그죠? 강론 그 40번 마지막 문제 틀리신 분은 공중부양해야 돼요. 물구나무서 해야 되나? 제가 너무했어요. 미안합니다. 알았어. 그럼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손만 계속 들고. 자, 27번까지 보셨고 아니 아는 걸 틀려오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지. 28번
경찰 물리력 행사,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틀리시면은 안 되지. 그래서 종이에 방금 상처 났어요. 피날 수도 있네요. 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보시다가 빨간색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흥분했나 봐요. 여기다 이렇게 쫙 하다가 방금 나갔거든. 피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있겠죠. 자, 따라서 28번 3번에 여기 가격하는 거 있잖아요. 가격할 때 손, 발 등으로 하면 폭력적 공격이고 뭐 둔기라든지 흉기를 가지고 공격하면 치명적 공격에 해당하죠. 정답 3번이고 제가 해설을도 잘 넣어두었죠. 뭐 28번 해설이 더 필요하지는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상중하라고 해도 얘는 중으로 가기도 좀 하로 가기도 좀 그죠? 이 중과 하에 그냥 하로 보낼게요. 하로. 자, 29번부터는 경찰 그 행정학 문제인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범죄학 좋아하시고 형사소송법 공부하시고 수사 파트 잘 아시고 또 외국 경찰사 논문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론이라든지 경찰 행정학 문제는요. 정말 평이하게 다 기출이에요. 다 기출. 그래서 앞에서 조금 이제 공부 기간이 짧았던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뒤쪽에는 이렇게 뭡니까? 약간 단답형 문제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 시험은 경찰학부터 먼저 푸신 분들은 되게 뭐 저희가 40문제지만 20분이라든지 25분에 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그냥 눈으로 보고 뭐 손 대지 않아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뒤쪽에 있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의 예술도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법학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았다면 경찰학에서 시간을 조금 아끼셨던 분들은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잘 받아오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뒷부분은 굳이 뭐 해설이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체력 준비 잘 하시고 체력 준비하신 분들 체력 준비하시고 면접까지 해서 한 방에 쭉 최종 합격해서 준경 잘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응급수술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해설하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설마 뭐 죽겠습니까? 자, 우리 손 내리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계속 갑니다. 29번. 29번은 할거주의를 방해하는 것은 전문화죠. 4번입니다. 자, 부서 간의 할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앞에 박스가 전문화 분업화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유형이 과거에는 뭐 계층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명령 통일의 원리 이걸 박스에다 주고 그 아래 본문하고 연결하는 그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 기출 유형 중에 하나고 자 30번 국가재정법인데 이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파트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뭐 박스형으로도 나왔던 것이죠. 자 1번에 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5회계년도 여기서 5회계년도는 해당 연도 여기 조문은 해당이라고 돼 있어요. 조문은 해당으로 보통 교재들은 당해년도라고 돼 있는데 조문은 해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연도 포함해서 5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가로하시고 신규 사업은 청장 거 그리고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계속 사업은 누가 정해주느냐? 기재부 장관이 정해져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경찰청장, 계속 사업은 기재부 장관인데 그 기재부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바꿔냈는데요. 제 그 합격노트 287페이지에 가면 기재부 장관을 행안부 장관으로 바꿔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경찰청장, 계속 사업은 기재부 장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업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거. 이건 깊이 있는 학습, 생각, 사고, 변경, 이전, 교환 이런 걸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분이었다면 뭡니까? 쉽게 찾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오고 가고 문제 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수 있는 뭡니까? 여지가 있는 문제죠. 30번도.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중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 이상이라고. 자, 31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옳은 건 3개이고 사실 이 박스는 풀어버리면 틀린 것, 리을 지문입니다. 사실 개정사항이죠. 우리가 강제회수, 심의회수, 일시보관 그 사유가 최근에 개정이 됐잖아요. 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실 개정사항을. 그래서 정신상 문제가 우려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강제가 아니라 임의회수 대상자입니다. 리얼 하나 틀렸고 32번도 저희 기출이죠. 안내가 필요한 지역은 제한구역. 그래서 제한구역이 해당하는 거 물어봤네요.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출입 금지를 요하는 통제구역입니다. 통제구역. 33.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고 34. 계급제와 직위분리제 너무 자주 출제되죠. 정답 3번입니다. 동일직무 동일보수는 직위분리제. 자, 3번에 계급제와 직위분리제가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다음 시험에서 이 배타적이란 말하고 보완적이란 말하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공부했고 이런 단어들이 배타적이란 말, 보완적이란 말에 대한 생각과 사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타적과 보완적이란 말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뭡니까? 느끼고 그걸 정리해보는 학습. 이게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것을 이번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앞으로 시험 유형은 저희가 경찰학이라는 과목으로 학문화되면서 이 헌법이나 형사법과 다르게 경찰학이라는 과목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 스타일 판례도 조금 들어있고 외국 경찰도 좀 들어있고 자 그러잖아요. 판례 개수가 많아지면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작년 2차 시험처럼 22년 2차 시험 23년 2차 시험처럼 보통 22년 2차 23년 2차가 어렵기 때문에 24년 1차는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낮았다고는 할 수 없고 적정한 선에서 나왔고 오히려 24년 2차 시험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잖아요. 깊이 있는 이 학습을 통해서 다음 시험에 충분히 자신의 어떤 그 노력의 성과를 온전하게 수확하고 획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5번 여기서부터 강론인데 피의자 유치, 호송 규칙은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메일로도 보내드렸어요. 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 더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3명 이상 입감을 필요로 할 때 관리 감독 하셔야 돼요. 경위 이상이. 자, 36번은 아청법입니다. 우리가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는 미수가 없죠. 성매매 미수 없고 성을 사는 행위도 미수 없다. 이 부분만 알면 또 나머지가 또 박스니까 어려울 수는 있었겠네요. 그래서 일단 중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사실 승진 문제랑 너무 똑같이 나왔죠. 네, 약치 유인은 가폭의 종류가 아니다. 38번은 임의적 절대적 그 인도 거절 사유 항상 기출 모의고사 등등 우리가 연습하는 곳이고 39번도
정보 배포의 원칙 중에 적시성은 적절한 시기에 배포를 해야지 생산된 순서로 배포한다 하면 안 되죠. 40번 늘 자주 출제되고 있는 2종 보통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바로 특수자동차인데 특수자동차는 단위가 적재중량이 아니고 총중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편적으로 3.5톤 이하만 공부를 하는데 총중량과 적재중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총중량과 적재중량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단어가 이전되고 교환되고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훈련, 이게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히 전달을 합니다. 끝까지 이 수업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목표하는 시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가 멈췄네요. 너무 많이 흘려서 전문의가 병원 가나 했는데 다행이죠.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몸이가 또 저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최종 합격까지 꼭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손 올리시고 다리 올리셨던 분들 이제 그만 내리시고 합격했습니다. 자, 적중했습니다. 멋진 합격의 집을 짓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